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본인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을 보좌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년 1월 21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사건 가운데 가장 빨리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결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구형에 앞서 진행한 최종 의견 진술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장관의 사례를 들면서 마찬가지로 행정부 2인자였던 피고인의 변명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뚜렷하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한 일은 결단코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을 땐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5분 동안 이어진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간 자신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러니까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판 마지막까지 이 주장을 유지한 겁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전직 국무위원들은 한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건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스스로를 혹독하게 추궁했다며 그것이 역사적인 이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계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땅이 무너진 것처럼 그 순간 이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고 한 겁니다. 앞선 재판에서 본인이 문건을 갖고 나오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계엄 선포를 만류한 기억은 있다는 건 선택적 기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징역 15년 구형 어느 정도의 형량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 그 의미부터 살펴보죠. 네, 먼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는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최저 징역 5년 그리고 무기징역과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만큼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구형량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특검은 구체적인 구형량을 정하면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결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45년 전에 내란 사건이 창고가 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이의 힘에 밀려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 하료, 그러니까 하위 직급을 가진 관리자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만류해봤지만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반복했던 이런 변명들을 꼬집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도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사건까지 차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구형을 진행할 텐데요. 이 사건들에서도 오늘의 징역 15년 구형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각각의 폭동 가담 정도와 헌법상 책임 등을 따져본 다음에 형량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은 이 기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진관 재판부가 내년 1월에 1심 선고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가장 빠르죠. 지기현 재판부를 비롯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킨 내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 전체가 이 내란의 피해자라고도 말했죠. 예.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 전 총리 사건 이진관 재판부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다른 내란 재판부도 1심 선고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